수험 기간 동안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험 기간 동안에 인간관계를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넓어지는 시기가 수험 생활이죠.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 시간. 그런데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 통제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외롭다거나 혹은 고독하다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혼자서 공부하는 게 시간의 확보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가장 힘든 것들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100% 단절한 채로 몇 년 동안의 수험 생활을 지속한다? 그런 거는 좀 어려운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 기간 동안에 이 인맥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하는 그 인간관계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터디입니다. 저는 저의 의지가 굉장히 약해졌을 때 스터디를 잘 활용을 해서 좀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실을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추리닝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나가니까 사실 30분이면 준비를 다 하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침에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독서실에 가는 시간을 10분, 20분씩 늦추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래서 나 독서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독서실에서 모여서 1시간 동안 공부를 같이 하는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침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1시간 공부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그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침 공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 푸는 게 귀찮아서 좀 미루는 습관이 있었어요. 토요일에 좀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 시간으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기출문제를 같이 풀고 틀린 거는 나눠서 좀 설명을 하는 식의 스터디를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정말 진도를 밀리지 않고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게 휴식 시간입니다. 특히나 수험 생활하는 경우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이 시간을 정말 효율성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효율성 있게 한다는 게 뭐 놀거나 유흥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뭘 했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잘 풀리는 사람인지를 알고 짧은 시간 내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쉬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MBTI가 I의 성향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성향의 사람이고, 수험 기간 동안에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이 저를 되게 힘들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끊어진다는 느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줬던 친구가 있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저하고 문자 메시지를 했었고요. 주말에 같이 만나서 뭐 떡볶이 같은 거 먹고 할 때도 제가 있는 신림동까지 친구가 와줘서 떡볶이 같이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는 식으로 저의 외로움을 굉장히 잘 달래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란 친구는 아니었고 저하고 공부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리는 그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 공부하는 친구하고 연락하는 게 재미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친구가 돼주고 나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 자체가 수험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곁에 지금 있다면 절대로 놓지 마시고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시면서 고마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나를 묵묵히 그리고 조건 없이 믿어주는 인간관계입니다. 보통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 친구,
뭐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수험생활은 자기 연민,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세상이 괜히 불공평한 것 같고 공부 유전자를 가진 친구들과 공부 유전자가 없는 내가 다퉈야 하는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난 너무 의지가 약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데 나도 나를 믿지 못한 이 상황에서 나를 믿어주면서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저의 전화를 받아주셔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난 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은 항상 너가 청춘에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었고 그리고 부모님은 공부보다는 일찍이 돈을 벌어야 하는 삶을 선택을 했었는데 저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너는 축복을 받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 꼭 공부를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거다. 부모님의 표현으로는 태풍이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생은 태풍 속에서 어떻게 내가 견디는지를 배우는 게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도 견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돼줬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한 명을 곁에 두시기 바라고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시기 바래요. 저도 제가 사법시험 합격했던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를 너무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붙고 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도 했고 선물도 사서 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활 하시면서 내가 인간관계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고민이 드신다면 이 세 가지는 꼭 단절시키지 말고 유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